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결수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우리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왔죠. 테슬라의 호실적 소식이 들리면서 그동안에 좀 악재들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제 테슬라의 이런 이제 호실적 소식들이 국내 2차 전지 섹터에 어떤 부활 신호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실적 발표됐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했던 부분들인데 테슬라 실적들이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 수준을 좀 보면요. 뭐 한때 전기차 시장의 성장들이 불거지면서 뭐 2022년도, 23년도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올랐으면서 한때 이제 주당 140달러대에서 또 260달러 올라서고 그다음에 8, 9월 달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거렸죠. 그러면서 이제 190달러에서 다시 270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국내 전기차 시장의 흐름과도 좀 맥락을 비슷하게 보여줍니다. 다만 테슬라는 완성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이고요. 국내 2차 전지 섹터들은 소재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가 호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재 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뭐 하락 시에는 같이 하락을 하지만 상승 시에는 뒤따라가는 같이 동반 상승보다는 뒤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좀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 전기차 출하량이 한 1,900만 대, 전년 대비 한 13%가량 증가가 될 걸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의 이런 실적은 이제 그 배터리 캐즘이라고 하죠. 이 전기차 폭발 사고. 요것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감소가 되지 않냐 우려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의미 있는 거는 19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지난번 이제 270달러까지 올라왔었죠.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을 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모습들. 근데 국내 증시는 좀 다르죠. 자, 대표적인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2023년도 한때 62만 원대에 머무르는 주가가 32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었죠. 아까도 잠깐 테슬라의 흐름을 보듯이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32만 5천 원대에서 최근에 일단 40만 원대 올라서는 이런 모습들. 아까 테슬라의 차트 흐름하고 어때요? 비교를 해보니까 8월 달, 그다음 9월 달 반등 흐름 비슷하긴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아주 강하지 못했다는 점. 이제 바닥을 면했다는 측면이죠. 자, 이게 이제 완성차와 소재 산업의 어떤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요거를 좀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그럼 과연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수혜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이거를 살펴보는 게 일단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부활이 국내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어, 회생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체크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이 테슬라 효과에 의한 일부 섹터 종목들만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죠. 자, 최근 이제 11월 달 되면은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뭐 누가 될지는 몰라요. 뭐 민주당의 해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의 트럼프. 근데 일론 머스크는 참 똑똑합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얄미울 정도로. 왜냐? 우리가 IRA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저감법의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정책들은 미국 민주당 쪽의 정책이었죠.
자, 그런 정책적인 수혜를 다 보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 올인합니다. 왜? 혹시라도 공화당이 IRA를 축소시킬까 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친러시아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공장이 있는 중국, 미중 무역 갈등들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닥칠 텐데 거기에 대한 잠재적인 우려사항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민주당 쪽의 정책 수혜를 받아서 큰 문제가 없고 트럼프가 미중 무역 갈등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올인하지 않나. 상당히 사업적인 측면을 본다면 얄미울 정도로 똑똑하게 행동하죠. 어쨌든 미국 대선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되더라도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다. 양쪽의 이익을 다 취할 수 있는 정책 펼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테슬라의 향후 전략 그리고 최근의 실적 추이를 좀 한번 봐야겠죠. 최근에 테슬라의 그 실적적인 추이를 좀 보면요. 재미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자,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까지의 전체 전사적인 매출 규모에서 본다면 대폭적인 성장을 보여주진 않아요. 다만 2023년도 3월달이 최고점 찍고 나서 감소했던 매출이 2분기부터 회복이 됐다는 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회복될 수 있는 여건들 요걸 우리가 한번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그 힌트 포인트가 지금 될 수 있는 게 이익률입니다. 자, 전기차를 많이 매출은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익이 안 나면 소용이 필요 없겠죠. 그죠? 과거에 잘 나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17%일 때가 이게 지금 한때 5%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2분기, 3분기를 돌아서면서 10%대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이익률들이 계속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러면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나올 수가 있겠다. 물론 추가적인 전략들을 몇 개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쪽에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는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따라서 향후의 전략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뻔해요. 이 모델 2, 이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함에 따라서 마켓쉐어, 즉 다시 말하면 떨어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럼 배터리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2025년도에 이 차량 인도량 숫자죠. 숫자는 20, 30%가 증가가 될 것이다. 이게 저가형 모델 출시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원가 절감이 필요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보택시를 좀 발표를 했었죠. 이 사이버캡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그리고 200만 대를 목표로 하겠다. 이게 상당히 고부가가치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또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했던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죠. 배터리 폭발 사고. 자, 이것 때문에 사실 전기차 수요가 최근에 많이 감소가 됐던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런 폭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배터리 정책을 좀 변경을 줬습니다. 그죠? 기존에 각형이 아닌 원형이라고 하죠. 원통형. 4680 배터리를 통해서 배터리 폭출을 차단시켰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배터리 캐즘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면서 여기에 따른 전량 4680 배터리를 탑재를 시키겠다. 왜? 4680 배터리가 그동안에 사실 수율이 문제였거든요. 수율이 상당히 안 나오다 보니까 원가가 비싸고 이걸 채택을 못했는데 최근에 수율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전략과 함께 2차 전지 소재 산업들도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죠. 자, 그래서 테슬라의 사이버캡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로보택시죠. 완전 자율주행차. 뭐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있는데, 자, 이걸 이제 본격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전기차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를 이용한 그런 이제 운행을 했다가 사고가 났죠. 그 전면 뭐 애플도 중단을 냈는데, 순수한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미래 장래적이지 당장 현실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테슬라의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모멘텀들, 또 국내의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을 같이 살펴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이 배터리 쪽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각형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차들이 이 각형 배터리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MCM 계열, 뭐 중국의 LFP 방식이 아닌 MCM 계열의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각형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각형의 이제 문제가 뭐냐? 바로 폭발 사고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SDI나 CATL, 또 차량 같은 경우는 BMW나 특히 이번에 말들이 많았던 벤츠 차량, 예, 이쪽에 이제 많이 채택을 해서 생산을 했고 공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외부 충격이 상당히 힘들었죠. 즉 다시 말하면 어, 각형의 케이스에 있는 전해질이 터지면서 이게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이 전기차 캐즘들이 상당히 가장 큰 원인. 효율 좋고 가격도 괜찮은데, 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슬슬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이런 파우치형 얇아졌죠. 대신 가격이 비싸집니다. 공정도 올라가고. 이거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특히 이제 우리 현대 기아차의 아이온 시리즈에 이게 채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채택을 많이 했어요. 전기차 폭발 사고는 낮출 수는 있지만 문제는 가격, 용량이죠, 가격. 그렇죠? 여기 이제 그림 내용들 보시면은 양극재와 음극재, 아무래도 이것도 폭발 사고의 원인이 있긴 하겠지만 각형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이렇게 적층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 즉 양산에 좀 굉장히 복잡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근데 최근 이제 테슬라가 발표했던 거는 바로 이 핵심 이 원통형입니다. 원통형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가 싸요, 일단. 근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에 수율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파나소닉이 지금 그동안 공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원통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폭발 사고 덜 하고, 대신 이제 공간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죠. 여기 이제 공간이 좀 남아 도니까. 대신 이제 가격이 싸요. 만들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전략은 저가형 전기차를 양산을 하되 배터리 가격이 비싸니까 이런 각형이나 파우치형보다는, 특히 NCM 계열보다는 LFP 방식의 이런 저가형, 그리고 이런 원통형을 사용한 저가 배터리 원가 절감을 통해서 생산 물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본격적인 원통형 4680 배터리를 테슬라에 양산해서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산 캐파나 비용, 공정으로 본다면 파나소닉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흐름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이런 그 테슬라 전략과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 기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S와 X 쪽에 18650 이런 원통형을 썼고요. 모델 3와 Y,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시할 전기차 쪽에는 이런 이제 그 4680 배터리를 본격 채택을 하겠다. 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이슈들이 향후에도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여기 뭐 사이즈 뭐 규격들 보시면 그냥 이거는 뭐 참고용이니까 뭐 무게도 있고요. 또 실제로 에너지 밀도, 수율이 문제인데 최근에 수율 개선이 많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9,000 메가 암페르로 지금 상당히 높고요. 그렇죠? 대용량을 채택할 수 있는, 가격 싸고 대용량을 채택할 수 있는 수율도 많이 개선이 됐다는 점. 이게 바로 테슬라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향후에 이 4680 배터리가 채택이 된다면 국내 2차 전지 산업도 수혜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수혜주들이 과연 뭘 거냐? 이걸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봐주시고, 자, 기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할 4680 배터리는 뭐 기본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뭡니까? 두 가지죠. 에너지 밀도, 즉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 이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량이 2배 증강이 되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훨씬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 위험도, 전기차 캐즘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고해서 이 테슬라가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테슬라의 이런 4680 배터리의 수혜주는 뭐가 있냐? 그죠? 이거를 좀 봐야겠죠. 핵심 수혜주들이 과연 뭘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파나소닉이 공급을 했는데 국내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막 3분기 내지 4분기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 소재별로 협력사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협력사별로. 자, 대표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직접적으로 양극재를 공급하는 LNF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에코프로 쪽을 많이 좀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원통형이 아닌 MCM 계열의 각형을 뭐 일부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이런 원통형 같은 경우는 LNF가 독보적이죠. 사실 LNF는 과거에 그 LG와 GS 그리고 이렇게 계열 분리하면서 할 수 있는 사실 LG의 반개 계열사입니다. 반개 회사예요. LG 그룹 내 사실 다 관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로닉스의 자회사인데. 그래서 LG 에너지가 LNF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자, 그리고 원통형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캔. 이거를 만드는 회사들이 수혜가 되겠죠. 왜? 각형은 뭐 하지만은 공간 면적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이런 원통형 캔을 만드는 회사들, 특히 동원 시스템주 대표적이죠. 뭐 상신 EDP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에 공급하는 기존의 거래처고 지금은 현재 비상장 회사들이 있고요. 동원 시스템즈가 독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캔 케이스가 있으면 요 도금 강판, 쉽게 말하면 소재별, 그 다음에 케이스를 감싸는 이런 강판을 생산하는데 대표적으로 테시스들과 동국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공급하는 사마 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또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테슬라의 4680 배터리의 공급망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이런 수혜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2차 전지 산업에 좀 넘어야 될 산들은 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뭐 아직 확인된,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계획들, 전망들을 보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예.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전기차 수요가 좀 회복이 되어야겠죠.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하반기를 최대치로 해가지고 2023년도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 저점을 찍고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전기차, 이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전기차 캐즘, 배터리 폭발 사고가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하나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IRA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진행을 했던
보조금 지급 정책인데 만약에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바뀌지 않는다면 그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바뀌게 될 경우 IRA를 축소 내지 폐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후 뭐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2차 전지 산업의 실적 회복입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2022년도 대비해서는 아직도 지금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로 좀 전환된 상황이고 기타 외 2차 전지 소재 산업들이 이 재고 문제가 상당히 지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완성차에서 아까도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소재 산업들의 재고 물량이 해결이 되고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 산업들을 볼 때면 요 세 가지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좀 해 가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테슬라의 이런 실적, 4680 배터리 채택에 따르는 국내 업체들의 수혜 가능성, 요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는 참고용으로 뭐 트럼프의 주요 공약들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기술적인 차트만 잠깐 살펴보면요.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보다시피 2022년도 말 뭐 63만 원, 60만 원대에서 지금 반토막에서 났다가 최근에 이제 회복 조짐들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뭐 어마어마했죠. 뭐 2만 5천 원대에서 뭐 30만 원까지 찍고 갔던 이런 흐름들. 하지만 이제 8만 원까지 내려왔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의 어떤 사이클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빈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얘도 뭐 한때 69만 원 갔던 주식이 지금 24만 원대. 그죠? LNF도 한때 잘 나갈 때는 뭐 35만 원을 찍고 지금 이제 10만 원까지 내려왔다는 점. 그래서 이런 수혜주들 흐름과 함께 이런 소재 산업들도 같이 체크를 하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원톤형 4680 배터리가 본격적인 공급 양산이 시작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선별적인 소위 얘기해서 전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선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차별화 장세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